회로 이름이 제어공학입니다. 먼저 제어공학입니다. 61번 전달 함수가 CS가 2S분의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5인 제어기가 있다. 이 제어기는 어떤 제어기인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2S분의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5인데요. 비례 요소는 K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 요소는 뭐 돼요? 미분 요소는 K분의 S. S가 분자에 있는 것이고요. 적분 요소는 뭐다? S분의 K입니다. 분모에 S가 있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은, 보세요. 분모 분자에 S분의 1을 곱해봐. S분의 1을. 얼마? 분모는 2가 되죠. 2가 되고요. 분자는 어떻게 돼요? S분의 1을 곱하면 S 플러스 3 플러스 S분의 5가 됩니다. 네. S 플러스 3이죠. 예. 그럼 어떻게? 2분의 S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S분의 5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요? 상수 K입니다. 이것은 비례 요소라 보시면 되고요. 분자에 S가 있는 것은 미분 요소, 분모에 S가 있는 것은 적분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례, 미분, 적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인가? 4번 비례, 미분, 적분 지역이가 된다. 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문제는 여기 해설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많이 물었죠. 우리가 비례, 미분, 적분 지역의 형태 K의 1 플러스 TDS 플러스 TIS분의 1 곱하기 ZS 형태가 비례, 미분, 적분인데 이 부분만 보고서 우리가 어떤 제역인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62번 다음 논리회로의 출력 Y는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A, O와 B가 됩니다. A와 B.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그것과 B의 AND죠. A, O와 B의 AND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풉니다. 분배 법칙에 의해서 AB, O와 BB. BB는 어떻게 돼요? B and B는 얘는 B죠, B. 따라서 A, B, O와 B인데 그러면 B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B로 묶으면 A, O와 1이죠. 예. 이렇게 볼게요. B로 이렇게 묶고 B로 묶으면 AB는 B로 묶으면 A가 남고 B는 B로 묶으면 1이 남습니다. 그리고 AO와 1은 뭐 BO와 1이든지 CO와 1이든지 우리가 이진법에서 AO와 1은 1이 됩니다. 따라서 1 and B는 B가 되는 거죠. 답은 2번.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시퀀스는 우리가 필기를 합격하시고 나서 실기에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필기에서는 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부분 나오는데 그래도 필기에서 시퀀스에 대한 기본 개념 확실히 잡아주시면 실기에서 도움이 되겠죠. 6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입니다. K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뭐다? 루스 안정도 판별법입니다. 루스 안정도 판별법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특성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블록 선도의 특성 방정식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전달함수 어떻게 1 마이너스 분해 이렇게 돼요. 1 마이너스 분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 어떻게? 피드백 이렇게 되죠. 얼마? S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K가 됩니다. 1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순방향이니까 똑같이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가 되는데 특성 방정식이 뭐예요? 특성 방정식은 이거죠. 전체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것이 특성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것의 분모를 한번 구해볼게요. S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통분합니다. S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통분을 하면은
1은 어떻게 해야 돼요? 1은 그대로 S의 S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K가 곱해지는 것이 0입니다. 그럼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얘가 0이 되려면 분모는 상관없죠. 분자, 즉 S의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가 0이 되는 것이 이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었지만 이 문제 나왔다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바로 어떻게 분모 플러스 분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특성 방정식 구할 때 어떻게 이 과정이 뭐다? 분모 플러스 분자를 한 겁니다. 분모 플러스 분자. 그래서 제가 요런 부분은 제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풀어 쓴 거고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분모 플러스 분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분모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가 0이다. 그러면 S에 얘를 먼저 해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플러스 K가 0이니까 얼마? S 세제곱 플러스 2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K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S 세제곱 플러스 2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K가 0이 되는데 이것을 루스표를 만들어요. 어떻게? 개수가 1이죠. 여기는 2죠. 1이고 K입니다. 그래서 1, 2, 1K 1, 2, 1K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루스표에서 어떻게 1, 2, 1K가 나왔으니까 요거 분해 어떻게?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얘 곱하기 합니다. 얼마?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K 해서 2분의 2 마이너스 K가 나오죠. 그리고 0 없으니까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에도 얼마? 얘가 그대로 내려오죠. 그대로 내려옵니다. 따라서 결국 봅니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되죠.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되고 여기는 K 있죠. 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되고 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K가 2보다 작아야 되겠죠. K가 넘어가면 K는 2보다 작고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조건이 어떻게 된다? K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 문제가 우리가 보통은 루스 표를 만들어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제어 시스템 블록 선도를 통해서 특성 방정식 구한 다음에 루스표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한 문제 가지고 두 개를 묻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분모 플러스 분자의 방법으로 그냥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루스표를 만드는 루스표로 안정도를 판별하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64번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의 근 S1과 S2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DT분의 DX T는 AXT 플러스 BUT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DT분의 DXT 미분하는 것이 AXT BUT. 그래서 얘가 뭐다? 얘가 A XT 얘가 B U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XT 빼고 그냥 AX 플러스 BU 이렇게 보시면 돼요. AX 플러스 BU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얘가 뭐다? A예요. A다. A 가지고 특성 방식 구하는 거죠. 우리 특성 방식 군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특성 방식 군 구할 때 SI-A로 구하죠. SI-A. SI가 뭡니까? S의 단위 행렬입니다. S의 단위 행렬 어떻게 해요? SS의 00, S의 단위 행렬에서 A를 뺍니다. A가 뭐예요? 여기 주어진 것에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0, 1,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입니다. SI-A를 하면은 S에서 0 빼니까 S, 0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플러스 2가 되고 S에서 마이너스 3 빼니까 S 마이너스 3 하면 S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얘를
특성 방정식을 구합니다. 어떻게? 특성 방정식 구할 때는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특성 방정식 S에 S 플러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2가 0입니다. 그럼 얼마?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 합니다.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1, 2죠. 어떻게? S 플러스 1과 S 플러스 2가 0이다. 어떻게? S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 특성 방정식 그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입니다. 예, 이렇게 복잡한 부분은 있지만은요. 제어공학에서 그래도 특성 방정식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 조금 자신이 없다면 자주 나오는데 계속 자신 없게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이 문제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것처럼 확실하게 한 번만 쫙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건 전기하고 상관없죠. 그냥 문제 푸는 방법 숙지하시면 됩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65번입니다. 그림의 블록선도와 같이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서 A는 1, B는 1일 때 블록선도의 출력 C는 얼마냐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죠. 입력 RS분의 출력 CS는 GS, 전달함수 GS입니다. 따라서 출력 CS는 전달함수 GS 곱하기 입력 RS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묻고 있는 건 뭐예요? 출력 C를 묻는데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외란 B가 있습니다. 외란 B예요. 그러면 입력 A에 의한 출력이 있고 외란 B에 의한 출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두 개를 더해서 출력 C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달함수 GS를 구해야 돼요. 입력 보세요. 전달함수 1 마이너스 분해에서 분모는 뭐요? 모두 피드백이죠. 피드백 얼마? 1 마이너스 분해 3 곱하기 5 곱하기 4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죠. 마이너스가 플러스고 3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에 의한 거 얼마요? 입력에 의한 거는 5, 3은 15. 15가 됩니다. 플러스 외란에 의한 건 어떻게 돼요? 외란에 의한 것은 이렇게 되죠. 얼마? 5가 됩니다. 5. 지금 A도 1이고 B도 1이잖아요. A도 1이고 B도 1이니까 곱해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1 곱하기 3 곱하기 5 혹은 1 곱하기 5 했을 때 15 플러스 5가 되고요. 그러면은 61분의 20 답은 61분의 20에서 약 0.33 정도가 되네요. 약 0.33 65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됩니다. 66번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주는 양은 우리 제어공학에서 어려운 문제도 많은데요. 그래도 쉽게 답을 알 수 있는 것 제어공학 정규반 교재 처음에 있는 부분이죠. 요 그림은 외우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어 요소가 이겁니다. 제어 요소가 뭐다? 조절부와 조작부를 합해서 제어 요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 대상입니다. 제어 대상. 그래서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주는 양을 조작량이라고 한다. 조작량이라고 한다. 뭐 동작 신호는 뭐다? 페루프 여기 있죠. 동작 신호는 이겁니다. 페루프에 직접 가해지는 입력으로 페루프에 직접 가해지는 입력으로 기준 입력과 주 피드백 신호와의 차가 동작 신호입니다. 제어량은 우리가 제어를 받는 제어기의 출력 제어 대상에 속하는 양 끝부분에 있는 거고요. 66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조작량. 이 그림만 만약에 암기하고 계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67번 RS분의 CS가 3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1분의 1인 제어 시스템의 과도응답 특성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특성 방정식 구하는 거죠. 전체 전달 함수의 분모 얘가 뭐다?
특성 방정식입니다. 특성 방정식이고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제어 시스템의 특성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특성 방정식 근이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이다. 그러면 과제동. 중근이다. 음의 중근이다. 그러면 임계제동. 서로 다른 음의 허근이다. 그러면은 부족제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 문제에서는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근을 구해야 되는 거죠. 3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수분해는 어렵죠. 그래서 근의 공식입니다. 근의 공식 얼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얘가 뭐요? a, b, 얘가 c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 곱하기 a가 3이죠. 2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얼마?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얼마? 3 곱하기 1입니다. 그럼 얼마요? 6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이죠. 16 마이너스 10이니까 루트 4, 루트 4는 얼마? 2가 됩니다. 얼마? 6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혹은 6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입니다. 6분의 6이 6분의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6분의 마이너스 2죠.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특성은 위치를 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서로 다른 음의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음의 실근. 그러면 과제동. 만약에 임계제는 어떻게 해요? 중근. 두 개가 중근. 이럴 때는 임계제동. 만약에 여기 있다. 우리가 공역 복수근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가 부족제동입니다. 부족제동.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답이 뭐요? 4번입니다. 과제동. 제어 시스템의 과동답은 과제동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68번 Z 변환 함수입니다. Z 변환 함수는 우리가 Z 마이너스 분해라고 하죠. Z 마이너스 분해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 UT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라플라스 함수로 S분의 1, UT 같은 경우는 1분의 Z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Z 마이너스 분의 Z 여기서 시작해서 UT는 Z 마이너스 1분의 Z입니다.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분의 Z로 해서 TUT 있죠. TUT는 얼마? 우리가 원래 TUT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1이죠.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Z 변환했을 때 얼마? Z 마이너스 1의 제곱에 TZ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분의 Z에서 S 플러스 A분의 1 S 플러스 A분의 1 어떻게? 이 스파이스 마이너스 AT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스파이스 마이너스 AT의 Z 변환 함수니까 답은 이렇게 돼요. Z 마이너스 스파이스 마이너스 AT분의 Z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네. 이렇게 Z 변환 함수. 이 문제는 그래도 기본적인 Z 변환을 물었기 때문에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69번. 제어 시스템의 주파수 전달 함수가 G, 오메가가 J5오메가고요. 주파수가 오메가는 0.02 라디안 퍼 세컨일 때 이 제어 시스템의 이득은 문제가 뭐예요? 단위가 데시벨입니다. 데시벨 나오면 뭐가 붙는다? 20 로그에 G, J오메가의 크기만 대입하시면 되죠. 20 로그. 데시벨로 물으면 20 로그에다가 이 크기를 넣으시면 됩니다. 오메가가 0.02예요. 대입하죠. 얼마? G, J오메가는 J 빼고요. 크기만 대입하면 되니까 J 빼고 얼마? 5 곱하기 0.02 하면 0.1이 됩니다. 맞죠? 따라서 크기 20 로그에 여기 10이죠. 10에 0.1 하면 얼마요? 10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20데시벨이 됩니다.
마이너스 20대 10에 69번에는 4번. 계속해서 70번입니다. 제어 시스템의 페로프 전달함수에서 전달함수가 TS래요. TS는 RS분의 CS에 대한 감도입니다. 감도. 우리 감도가 영어로 뭐 센티미터죠. 그래서 S라고 합니다. S. K의 변화에 대한 전달함수 T의 감도는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달함수 T를 구해야 되겠죠. 전달함수 T를 뭐 G라 하든 M으로 하든 이 문제에서는 전달함수가 T라고 했기 때문에 T가 전체 전달함수가 됩니다. 어떻게? 1-분해고요. 일단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분자는 어떻게? GH가 되죠. T는 1 플러스 GH 분자가요. 분모는 어떻게? 분모는 1 플러스 GH고요. 분자는 순방량 KG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달함수 T는 1 플러스 GH분의 KG다. 감도는 어떻게 되느냐? 감도 보세요. S의 K분의, K 있죠. 이것 K의 변화에 대한 전체 전달함수 감도는 일단 전체 전달함수분의 K를 에다가 뭘 한다? DK분의 DT. 전체 전달함수를 K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는 값을 곱하게 된다. 그래서 T분의 K에다가 DK, T를 K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봅니다. T가 얼마예요? 그래서 T분의 K에서 T는 1 플러스 GH 분의 KG 분의 K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DK에 D. T가 뭐다? 1 플러스 GH 분의 DT DT 1 플러스 GH 분의 KG를 K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네. 그럼 일단 앞부분 어떻게? K가 약분되죠. 앞부분은 K에 대해서 약분하니까 얼마? G분의 1 플러스 GH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GH분의 KG를 K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GH 분모의 제곱 분의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KG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G가 되죠. 곱하기 분모 그대로 1 플러스 GH 마이너스 분자 KG 곱하기 분모 1 플러스 GH를 H를 K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1 플러스 GH에 K가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은 몽창 날아가게 됩니다. 1 플러스 GH에 K가 없으니까 이 부분 미분하면 0이 되고요. 따라서 KG가 0이 된다. 그럼 보면 보세요. G와 G가 약분이 되고 1 플러스 G의 제곱의 제곱 1 플러스 GH의 제곱인데 여기도 1 플러스 GH 여기도 1 플러스 GH 있으니까 여기에 다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됩니다. 그럼 결국 남는 건 뭐요? 1이죠. 1. 전체에 대한 감도는 1입니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70번에는 답이 2번이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제어공학 문제죠. 71번 봅니다. 이제 회로 이론으로 가서 볼게요. 그림 A와 같은 회로에 A와 같은 회로가 있습니다. 보시면 L과 R이 지금 뭐요? 직렬인데 거기에 C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구동적 임피던스 극점과 0점이 각각 그림 B에 나타낸 것과 같다. 극점 지금 보시면 얘가 극점이죠. 극점이 이렇게 되고 0점이 이렇게 됩니다. 같고 Z의 0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S에 0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1이라는 거고요. 회로에서 R의 C의 값은 묻고 있는데 이 문제 자체가 조금 구하기가 좀
어렵죠. 그냥 이런 문제 제가 풀이할 테니까요. 그냥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아우 못해 먹겠다 하면은, 이런 문제는 그래도 특징이 뭐냐면 답이 잘 안 바뀝니다.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우 다른 문제에 비해서 이 문제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답 딱 외우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 부분에 극점 볼게요. 극점 뭡니다. 극점은 보시면 마이너스 5 플러스 제20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제20입니다. 0점 얼마? 마이너스 10이죠. 극점은 뭐다? 분모가 0이 되는 거.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고동적 임피던스를 하면 S는 보세요. 우리가 분자가 0이 되려면은 어떻게? S가 플러스 10이 돼야 되겠죠. S가 어떻게?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 S 플러스 10이 돼야 됩니다. S 플러스 10. 분모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5 플러스 제20이 0이 되려면 얼마? S 플러스 5 마이너스 제20. 그 다음에 다시 얘가 0이 되려면 얼마? S 플러스 5 플러스 제20이 돼야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요. 풀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쓰면 S 플러스 5 마이너스 제20에 S 플러스 5 플러스 제20분의 S 플러스 10이란 임피던스, 구동적 임피던스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얘를 푸는데 이렇게 보세요. S 플러스 5를 A로 취합할게요. S 플러스 5를 A라고 둘게요. 그러면 S 플러스 5를 A로 두면 A 마이너스 제20고요. A 플러스 제20 분의 S 플러스 10이 되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곱셈공식 4번이죠. A의 제곱에 마이너스 제20 플러스 제20입니다. 곱하기 얼마? 플러스에 20의 제곱이죠. 그래서 400이 됩니다. 분의 S 플러스 10이 되고요. A가 원래 뭐였냐? S 플러스 5였죠. 따라서 A 자리에 S 플러스 5의 제곱을 넣습니다. 하면 얼마? S제곱 플러스 5, 10S죠. 5의 제곱하니까 10S 플러스 25 플러스 400분의 S 플러스 10 하면 얼마요? S제곱 플러스 10S 플러스 425분의 S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S제곱 플러스 10S 플러스 425분의 S 플러스 10. 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죠.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합니다. 여기서 임피던스 구하면 얘가 병렬입니다. 맞죠? 그러면 병렬이니까 어드미턴스를 푸는 거죠. 얘가 어떻게요? LS죠. CS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는 LS 플러스 R이고요. 얘는 CS분의 1인데 LS 플러스 R의 어드미턴스 얼마? LS 플러스 R분의 1. CS분의 1의 어드미턴스 얼마? CS 분의 1. 이것이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전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LS분의 1 플러스 CS 전체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분모 분자에 요거 분모의 분수가 있으니까 계산하기 어렵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R 플러스 LS를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자는 R 플러스 LS가 되고요. 분모는 R 플러스 LS가 얘는 1이 되죠. 얘는 1이 되고요. 어떻게? CS 곱하기 R 하니까 RCS. CS 곱하기 LS 하니까 LCS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가 1 플러스 RCS 플러스 LCS 제곱분의 R 플러스 LS인데 여기 조건에서 이런 것이 있죠. S에 0을 대입했을 때 임피던스가 1이랍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S에 0을 대입해요. S에 0을 대입하면 얘 없어지죠. 얘 없어지죠. 얘 없어졌는데
S에 0을 대입하니까 그 값이 1이래요. 그럼 뭐요? R이 1이란 겁니다. R 값은 1. 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식에서 R에 1을 대입합니다. 얼마? LCS 제곱 플러스 CS. R이 1이니까 CS 플러스 1분의 LS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LC분의 1을 한번 곱해볼거예요. 분모 분자에 LC분의 1을 곱하면 S제곱 플러스 L분의 S 플러스 LC분의 1분의 C분의 S 플러스 LC분의 1이 되고, 그 값이 뭐다? 우리 앞에서 구한 이것과 동일한 값이라는 거죠. 값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R은 1옴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R은 1옴이고요. L과 C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자로 계산하면 보기에 있는 값이 안 나오죠. 분자로 하면 안 나오고 분모를 가지고 이것을 찾습니다. 네, 분모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L분의 S가 10이니까 10S니까 L은 얼마? 0.1이 됩니다. 그 다음에 L은 0.1, LC분의 1이 425예요. C는 어떻게 돼? C는 L 곱하기 42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를 구하면은 0.0235가 나오게 됩니다. 0.0235.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풀이한다면 답이 지금 1번입니다. 1번. R은 1, L은 0.1, C는 0.0235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풀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답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1, 0.1까지만 암기하셔도 답 구할 수가 있죠. 1, 0.1에 0.0235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요. 기분 나쁘기 전에 과감하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72번입니다. 회로에서 저항 1옴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종첩의 원리가 됩니다. 전류의 방향 이렇게 되고요. 먼저 지금 전류원을 개방 한번 시켜볼게요. 전류원 한번 개방시킵니다. 그러면은 6V고요. 2옴에 1옴, 1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V, 지금 6V인데 여기도 6V죠. 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6V 2옴 하니까, 지금 어떻게요? 2옴에 6V니까 이 방향으로 3A가 흐르게 됩니다. 3A. 그 다음에 전압원을 단락시켜봐요. 전압원을 단락시키면, 보세요. 0옴입니다. 0옴. 0옴이고, 2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0옴과 2옴 병렬로 하면 합성 임피던스 저항이 얼마요? 0옴과 2옴 병렬을 하면 얼마? 0 플러스 2분의 0 곱하기 2 하면 0옴이죠. 맞죠? 그래서 이 부분 전체 저항이 0옴입니다. 0옴. 전체가 0옴이 돼요. 2옴과 0옴 합한 전체 저항이 0옴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4A가 가요. 4A가 가는데 1옴과 0옴이니까 1옴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럼 얼마? 이쪽으로 2A, 이쪽으로 2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전압원으로 했을 때 6V로 했을 때 이 방향으로 3A였는데 4A로 계산했을 때 이 방향으로 2A입니다. 그럼 총 얼마요? 이 방향으로 1A가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1A.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전류는 1A가 된다. 답은 3번. 73번. 파형이 톱니파인 경우 파형률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톱니파와 삼각파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톱니파는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삼각파는 이렇게 된 건데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똑같고요. 우리가 실업값은 아마 루트 3분의 1, 평균값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예, 최대값의 2분의 1과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파형률을 그 어떻게요?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이고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파고는 평실최 해서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 그래서 평균값분의 실효값 얼마? 2분의 1분의 루트 3분의 1입니다. 2분의 1분의 루트 3분의 1 하면 얼마? 루트 3분의 2가 되고 루트 3분의 1을 계산하니까 1.155가 됩니다. 1.155. 73번에는 답이 1번이네요. 74번. 무한장, 무손실 전송선로의 임의의 위치에서 전압이 100V요. 이 선로 인덕턴스가 7.5 1m당 7.5 마이크로 헬리고 캐패시턴스가 1m당 0.012 마이크로 페라시다. 이 위치에서 전류는입니다. 우리가 전압이 줘줬죠.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이렇게 인덕턴스 A 값과 캐패시턴스 C 값이 주어지면은 뭐요?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의 C분의 L로서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 값으로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C 값은 0.012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인덕턴스는 7.5 마이너스 6승입니다. 대입을 하면 25가 나오네. 임피던스는 25. 특성 임피던스 25. 그러면 대입만 하시면 되죠. 임피던스 25에 전압이 100입니다. 얼마? 4A. 전류는 4A. 답은 2번입니다. 75번. 네. 그래도 회로 이론에서 반드시 맞춰주셔야 될 거. VT는 14.1에서 사인 오메가 t에 7.07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6분의 파이의 실효값은 얼마냐? 일단 기본파고요. 3 오메가 t니까 3고조파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값들은 최대값이죠. 예. 최대값입니다. 14.14도 그렇고 7.07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값들의 14.14의 실효값은 얼마냐? 루트 2분의 14.14 하면은 10이죠, 10. 7.07 얼마? 루트 2분의 7.07 하면 5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파와 3고조파의 실효값 얼마? 루트의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으로 해서 두드리면 11.2가 되고요. 아니면 여기 풀이 과정에서처럼 루트 2분의 14.14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0.707의 제곱을 바로 대입해 주셔도 됩니다. 75번에는 답이 11.2 2번이네요. 76번. 그림과 같은 평형 3상회로에서 전원전압 VAB가 있습니다. 이 VAB가 200이래, 200V인데 부하 한상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3이요. 그럼 VAB에서 이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3이랍니다. 전원과 부하 사이 흐르는 전류 I에 이 전류가 얼마냐, 약 몇 암페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보기를 보는 거죠. 보기를 봤는데 지금까지 일반적인 문제는 위상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크기만 얘기한 겁니다. 크기만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보기를 보니까 각도까지 고려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도까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지금 선간전압이 200이고요. 여기에는 상해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3이고 구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묻고 있는 것은 선전류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선간전압으로 상전압을 구하고 상전압으로 상해 임피던스, 상해 전류를 구하고 상해 전류로 선해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 과정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선간전 지금 보시면 지금 VAB가 200V입니다. VAB가 200V인데 이 전압 자체가 뭐요? 그대로 여기에 걸리는 선간전압이죠. VL입니다. VL.
그리고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죠. VP도 200이죠. 그리고 선간전압이 200이고 VP도 200인데 보기에 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상까지 고려하면 VP는 그냥 VLB가 단순 2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V200의 0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의 전류 IP는 상의 임피던스 분의 상의 전압이죠. 네, 상의 전압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위상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상의 전압은 200의 0도라고 했죠. 상의 임피던스 얼마? 우리가 3이고 4니까 임피던스 5구나 라고 끝내는 게 아니죠. 상의 임피던스의 위상까지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임피던스는 3 플러스 J 4니까 크기는 3, 4, 5요. 위상은 아크 탄젠트의 3분의 4 하면 5에 아크 탄젠트 3분의 4를 하면은 지금 4 플러스 3이죠. 4 플러스 3이니까 얼마? 4분의 3입니다. 4분의 3을 하면은 36.87도요. 36.87도. 그러면 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5에 36.87도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계산이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계산 가능하죠. 그러면 얼마? 크기는 상전류의 크기는 40이고 위상은 분모 있으니까 마이너스 36.87도가 됩니다. 상의 전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 벡터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게 보세요. 상의 전류가 이렇게 됐을 때 선의 전류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IL이에요. 전압 효과는 틀리죠. 전압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돼요. 상의 전압이 VP일 때 선간 전압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Y결선에서 선간 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00 크고 위상이 30도 빠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크기는 루트 300 커요. 그런데 위상은 30도가 늦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전류 IL을 구하면 선전류 IL은 크기는 40 루트 3입니다. 위상은 30도가 늦다고 했죠. 늦으니까 마이너스 36.87도에서 또 30도를 빼요. 얼마요? 마이너스 66.87도가 된다. 66.87도. 그래서 전류는 얼마냐? 4번입니다. 40 루트 3에 마이너스 66.87도. 예. 크기만 구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여기선 위상까지 조금 고려하다 보니까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76번에는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요. 77번입니다. 정상 상태에서 T는 0인 초에 스위치 S를 열었습니다. 보세요. 그럼 어떻게? 스위치를 열기 전에 이게 닫힌 순간이었다. 닫힌 순간에서 이렇게 V에 의한 전압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L에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에너지가 충전이 되겠죠. 콘덴서도 그렇고 인덕터도 그렇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스위치를 열게 돼요. 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기에 의해 전류가 끊기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렇게 방전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방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일단 흐르는 전류는 충전된 에너지가 방전이 되기 때문에 형태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처음에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전류 여기에 충전된 전류가 이렇게 방전을 하죠. 얘가 하나의 전원입니다.
전원에 의해서 이렇게 방전을 할 때 우리가 그때 전류는 어떻게 흐르느냐? 지금 이렇게 되죠.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그 저항이 지금 L에 의해서 이 R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저항은 내부 저항이 있죠. R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R분의 V가 돼요. R분의 V. 그 다음에 방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R과 이 R을 통해서 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에 원래 뭐예요? 방전할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죠. 근데 이렇게 방전하게 되면 ER과 ER이 직렬이 됩니다. 얘는 완전 끊겨진 상태니까. 그러면 ER과 ER이 직렬로 연결되면 전체 저항은 얼마? L분의 R 플러스 RT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문제가 몇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77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일단 초기의 전류는 R분의 V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전을 할 때는 L분의 R 플러스 RT에 의해서 이렇게 방전을 한다. (78번입니다) 선간전압입니다. 선간이 VL이고요. 선전류가 IL입니다.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80%인 삼상 유도성부하로 공급되는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무효전력은 PR인데 3배의 VP, IP의 사인 세타. 혹은 지금 선간전압 선전류 얼마? 루트 3배의 VL, IL,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 3배 VL 얼마? 150, IL 얼마? 10루트 3. 역률이 0.8이니까요. 코사인 세타 0.8인데 사인 세타 0.6 알고 계시죠? 사인 세타 0.6 그대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루트 3 곱하기 150 곱하기 10루트 3 곱하기 0.6 하면은 답이 2700바가 된다. 무효 전력은 2700입니다. 3번. 79번 그림과 같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입니다. 이 그림 어떻게 나왔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뭘 빼요. 뭘해서 뭘 빼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1입니다. 1. 그러니까 1이죠. 여기에서 빼요. 뭘 빼느냐? 2인 거.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1에서 시작하는 것에서 2에서 시작하는 것을 빼면은 요게 남죠. 1에서 2까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요? U의 T-1 얘는 U의 T-2 따라서 어떻게 해? U의 T-1 마이너스 U의 T-2예요. U의 T-1을 어떻게 되느냐? S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S입니다. S분의 1로 묶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S가 된다. 예.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79번은 2번이고요. 80번. 상해 순서가 ABC입니다. 삼상 전류가 IA가 15%, J2, IB가 마이너스 J14, IC가 마이너스 3%, J11 때 영상문 전류 I0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I0는 3분의 1에 그냥 IF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됐죠. IF 플러스 IB 플러스 IC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IA 예, 그대로 할게요. 3분의 1 어떻게? IA가 15 플러스 J입니다. IB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14, IC가 마이너스 3 플러스 J10이에요. 계산기로 두드리시고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플러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 하면은 얼마?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이고요. 호수 플러스 J2 마이너스 J14 플러스 J10 하면은 마이너스 J2가 되죠. 그래서 뭐 3분의 1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J2에 2 하면은 마이너스 2.67 마이너스 J0.67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5과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